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사회 이슈, 주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는 바다새 알바트로스. 무려 29kg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뱃속에 품고 죽어간 고래. 한반도에 7배가 넘는 북태평양의 초대형 플라스틱 섬. 그리고 이건 모두 지구촌 곳곳에서 폐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징적 모습들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물성이 뛰어나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값이 싼 데다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필수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데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 관련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20세기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 플라스틱의 역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미세 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생수병 등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건데요. 플라스틱에 묻어온 독성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까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 즉 10억분의 1m 크기의 플라스틱인데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플라스틱 자체가 세포막만 안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머물면서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좀 비슷하게 아시면 될 것 같은 게,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세포막까지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온 카드뮴 등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돼서 건강을 해치지만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나노미터 단위의 플라스틱은 우리 몸의 세포막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음식 포장지나 생수병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로 들어와서 이게 분해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고, 그보다 더 작은 게 나노 플라스틱인데요. 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겨나고 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사용량은 많은데요. 이게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은 약 83억 톤인데요. 그중 약 63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됐습니다.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한 데 비해 79%는 땅속에 묻히거나 육지로 나와서 나뒹굴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12%는 소각돼서 대기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상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비중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해상 쓰레기 문제가 또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015년 국감 자료에는 우리나라 해안 12곳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밀도가 세계 주요 지역보다 1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남해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이 연간 약 1조 2천억 개, 53톤인데요. 그중 80%가량이 3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로 300마이크로미터는 0.3mm 미만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0.3mm 정도라면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크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는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장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꽤 심각한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강과 연안, 심지어 북극 심해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해류에 의해서 휩쓸리고 대양에서 내리쬐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침전물과 바닷물, 해수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해양 생물들에게서 발견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5mm 미만인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의 주 오염 물질인 거군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이 햇빛과 바람, 물에 의해서 부서졌거나 공업용 연마제나 치약, 세안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이 쪼개지면서 면적이 증가하고 반응성도 커져서 결국 독성이 강해집니다. 어패류, 물고기, 고개와 바다거북, 바다새 등이 먹잇감과 착각해서 무차별적으로 먹게 되고
그건 결국 사람의 건강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폐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는 물고기나 조개를 다시 사람이 먹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될 텐데 뭐 사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는 2015년 미세 플라스틱보다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태방과 뇌 등 모든 기관에 침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는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로 유전자가 90% 이상 비슷한 담수어인 제브라피쉬에게 1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한 결과 세포 호흡과 에너지 생산을 맡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이 제브라피쉬 배아의 난막을 통과해서 축적되면 배아기관 중 영양을 공급하는 난황에 주로 쌓이는 것도 규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경고가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보도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북극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눈과 함께 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좀 충격을 줬는데요.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얼마 전 BBC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의 과학자들은 북극의 눈에서 리터당 1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북극에서 사람들이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흡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로 확산하는지 또 그렇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빈약한 수준입니다. 피레네 산맥과 주요 도심 인근 공기 중에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프랑스와 중국 연구팀의 연구에서 일부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확산이 조사됐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팀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대기 확산을 통해서 북극으로 날아가서 강수, 특히 눈으로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발견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북극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논문에는 독일 북서부 헬골란트 섬,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독일 중북부 브레멘, 스위스 알프스, 북극 등지에서 채취한 눈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곳 눈들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스발가르드 제도까지 날아가 바다에 떠다니는 부방 위에까지 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연구팀은 눈 속에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 대부분이 대기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설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그건 꽃가루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겁니다. 연구자들은 중위도 지역의 꽃가루가 대기를 통해서 북극에까지 확산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꽃가루 크기는 대략 미세 플라스틱과 비슷하고 또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3,500km 이상을 날아서 북동 대서양에까지 다다른다는 사실 또한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크기와 꽃가루 크기가 비슷하군요. 그래서 꽃가루가 대기를 통해서 북극까지 확산되는 걸 근거로 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독일 바이에른 외곽도로 인근에서 채취한 샘플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리터당 입자수 15만 4천 개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북극 눈에서도 리터당 1만 4,400개의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네, 이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위험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플라스틱 종류도 이게 연구 대상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북극에서는 주로 도포 소재로 쓰이는 니트릴 고무, 아크릴 산염, 페인트 등이 검출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연료에 잘 견디고 온도 내구성도 커서 니트릴 고무는 종종 호스나 게스킷, 즉 가스, 기름 등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파이프나 엔진 등의 사이에 끼우는 막에 쓰이는 겁니다. 또 플라스틱을 포함한 페인트는 건물, 선박, 자동차, 연안 석유, 굴착기, 외부 도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독일 바이에른 외곽도로 인근에서 채취한 표본에는 자동차 바퀴처럼 수많은 용도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고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바다에서부터 먹는 물에 이르기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침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자, 그 가운데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로 확산돼서 멀리 북극까지 날아가서 이게 눈으로 내려 쌓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기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네, 중국 둔광과 이란, 테헤란, 프랑스 파리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어디서 오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 환경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한 내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 결과도 하나 볼까요?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호주 연구진은 지난해 3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남극에 사는 갑각류인 크릴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수조에 두자 크릴이 미세 플라스틱을 나노 크기로 분해하고 그중 일부가 몸에 쌓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는데요.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며 먹이 사슬의 맨 아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따라서 올라가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노 플라스틱이 몸에 쌓인 크릴, 또 그걸 먹는 물고기, 또 그 물고기를 다시 먹는 사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버린 이 플라스틱을 다시 우리가 먹게 되는 꼴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나노 플라스틱의 전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북극을 찾았다고요? 네, 나노 플라스틱이 북극 바다에도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북극 생태계에 나노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관련 논문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극지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염물질이 대기와 또 해류를 통해서 이렇게 극지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극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구진은 유럽 대륙과 가까워서 오염에 더 취약한 북극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니알슨의 우리나라 다산과학기지 근처 폐수장에서 처리된 물과 인근 바닷물, 기지 내의 빙하기 녹음물, 수돗물을 5리터씩 채취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연구진은 플라스틱이 대기를 통해서 북극까지 이동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플라스틱 입자가 바다를 통해서 극지방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바람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북극의 대기에서 나노 플라스틱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과학기지촌 내 3곳에서 공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네. 앞서서 해외 연구진이 바람을 통해서 대기를 통해서 플라스틱 입자가 북극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지금 국내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의 흔적을 찾고 있는 거네요. 네, 연구진은 바닷물과 대기에서 채집한 시료를 한국에 가져와서 나노 플라스틱이 있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직 나노 플라스틱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도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분석 방법도 없는 상태인데요. 통상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현미경을 통해서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지만 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너무 작아 하나하나 셀 수가 없어서 무게를 재는 방식 등을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정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국내 연구진이 북극에서 이 나노 플라스틱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고 등급을 한층 높여야 할 겁니다. 북극은 철새나 고래 등 많은 동물이 정기적으로 먹이를 찾는 곳이어서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진 역시 이번에 나노 플라스틱을 찾으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해양 생물뿐 아니라 인류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나노 플라스틱이 얼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정말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물론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 곳곳을 오염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폐플라스틱이 나오는 걸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효용성이 큰 플라스틱의 긍정적 측면에도 주목하고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세 플라스틱이나 농업용 멀칭 필름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회수와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낭비하는 것은 줄여야겠지만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합성고무를 쓸 때는 쓰고 책임감을 갖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플라스틱 당장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재활용을 위해서 뒤처리는 좀 잘 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